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 파국으로 치닫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평범한 가장과 현명한 아내.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무료함은 이들을 서로 다른 도박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한쪽은 카지노의 짜릿함에, 다른 한쪽은 섰다의 묘미에 빠져든 두 부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를 넘어 도박 중독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경고: 이 글은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개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위험성. 도박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시켜 중독을 유발합니다. 한 번만 더 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자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한 장, 도박의 늪에 빠진 영감. 김영감 65세은 평생을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모범 직장인이었고, 아내 이순자 63세와 함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 상황에서 김영감은 마침내 자유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규칙적인 직장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자유는 오히려 고통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저녁 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릴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며 즐겁게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이 엄습했어요. 영감,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갔지만 김영감은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자니 집중이 안 되고, TV를 보자니 재미없고, 친구들과 만나자니 모두들 바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감아, 심심하면 나랑 재미있는 곳 한번 가볼래? 재미있는 곳이 어디야? 카지노 말이야. 요즘 강원랜드 말고도 가까운 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우리 같은 한국인도 동반 입장하면 들어갈 수 있어. 김영감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도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왜 가? 돈만 잃어. 아니야, 재미로만 하는 거지. 10,000원, 20,000원 정도만 가지고 가서 구경 삼아 해보는 거야. 답답한데 기분 전환 삼아서. 결국 김영감은 박 씨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카지노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끌벅적한 음향이 가득한 카지노는 김영감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슬롯 머신 앞에 앉아 레버를 당기고 있었고, 바카라와 블랙잭 테이블에서는 큰 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때? 신기하지? 자, 이걸로 시작해봐. 박 씨가 건네준 10,000원으로 김영감은 처음으로 슬롯 머신을 돌려보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돈만 사라졌지만 5번째 작은 당첨이 되면서 30,000원이 나왔어요. 오, 운이 좋네. 초보자 운인가? 김영감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별다른 기술이나 노력 없이 돈이 늘어나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김영감은 총 50,000원을 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친구랑 좀 나갔다 왔어. 김영감은 아내에게 카지노에 갔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김영감은 혼자서 다시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00원을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도 운이 좋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00,000원은 1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어요. 김영감은 당황했지만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김영감의 카지노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3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카지노에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슬롯 머신을 돌리고 있던 김영감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팟, 잭팟. 기계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조명이 번쩍였습니다. 무려 500,000원이 당첨된 것이었어요. 와, 대박이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영감은 황홀한 기분을 맛봤습니다. 이런 짜릿함과 쾌감을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대박이 김영감을 도박의 늪으로 빠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더 터뜨릴 수 있을 거야.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400만 원을 다시 베팅에 사용했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머릿속에는 잭팟을 터뜨렸을 때의 그 짜릿함만 남아 있었어요. 이후 김영감의 카지노 출입은 더욱 빈번해졌고 베팅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아내 순자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요즘 어디 다녀와? 매일 나가더니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등산도 다니고 그래. 바둑 둔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리고 용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김영감은 점점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진 돈을 설명하기 위해 친구들과 회식비, 등산용품 구입비, 병원비 등의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도박 중독의 무서운 점은 자제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영감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잃었고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더 큰 금액을 베팅하는 악순환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딸 거야. 운이 돌아올 때가 됐어. 하지만 도박에서 운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카지노의 모든 게임은 수학적으로 카지노가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밤 김영감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을 때 순자는 남편에게서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보, 이 냄새가 뭐야? 담배도 안 피우는데.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옷에 밴 것 같아. 하지만 순자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카지노 칩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몰래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김영감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카지노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다니. 그날 밤 김영감이 집에 돌아오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카지노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김영감은 당황했지만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직접 봤어. 당신이 그 더러운 곳에서 도박하는 거.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김영감은 지금까지 잃은 돈이 총 300만 원 정도라고 축소해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3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려고? 아니야, 이제 그만둘 거야. 정말로. 하지만 도박 중독은 의지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감은 아내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카지노를 찾았어요. 두 장 섰다의 세계에 눈뜬 할맨. 남편이 카지노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이순자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성실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말려야 해.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카지노에 가서 남편을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영감,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친구들이랑. 바둑 두러. 김영감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나간 지 30분 후 순자도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 미행했을 때 확인해둔 카지노 위치를 향해 걸어갔죠. 화려한 네온사인과 웅장한 건물이 순자를 압도했습니다. 평생 이런 곳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간 카지노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 앞에 앉아 버튼을 누르고 카드 테이블에서는 큰 돈이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 영감이 이런 곳에. 순자는 남편을 찾기 위해 카지노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슬롯머신 구역에서 김영감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은 기계 앞에 앉아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오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렇게까지 빠져 있다니. 순자는 당장 남편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문득 멈춰섰습니다.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게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이번에도 꽝이네. 에이,
운이 없어 4명의 중년 남성들이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배운 기억이 났어요. 바로 섰다였습니다. 저거 섰다 아니야? 순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른들이 둘러앉아 섰다를 치던 모습, 그때 구경만 하면서도 규칙을 자연스럽게 익혔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어머니, 한판 하실래요? 게임을 하던 중년 남성 하나가 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요. 뭘 모르시겠어요? 보기만 해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돈 걱정 없이 재미로만 하시면 돼요. 사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재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판에 10만 원씩 걸고 있었거든요. 정말 재미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아주 작은 돈으로만 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데리러 왔는데 자신이 게임을 하다니.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럼 잠깐만요. 순자가 자리에 앉자 한 남성이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2장의 카드를 받은 순자는 숨을 죽이고 확인했어요. 4와 7점, 이건 좋은 패가 아니네. 어릴 때 배운 섰다. 규칙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읽는 것이었죠. 4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또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키운 관찰력이었습니다. 판돈 10,000원. 첫 번째 남성이 돈을 걸었습니다. 콜. 나도. 레이즈 20,000원. 순자는 상대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 명은 자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일부러 무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좋은 패가 없어. 저 사람은 괜찮은 패를 가진 것 같고.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다이. 순자는 첫 게임에서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패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게임이 끝나고 나니 순자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했고, 나머지는 모두 돈을 잃었어요. 와, 할머니 대단하시네. 첫 게임부터 정확하게 보셨어.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순자는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의 심리를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게임에서 순자는 KT 광땡을 받았습니다. 섰다에서 가장 좋은 패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상대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모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판돈 10,000원. 콜. 나도 콜. 순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좋은 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어요. 레이즈 30,000원. 30,000원? 상대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게임을 승리했고 12만 원을 따게 되었어요. 대박이네. 할머니 완전 고수시잖아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짜릿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게임도 순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총 30만 원을 따게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해보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감이 좋나 봐요. 순자는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남편을 데리러 왔다는 본래 목적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때 김영감이 슬롯머신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제가 잠깐. 어디 가세요? 지금 한창 재미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순자는 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런 재미를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김영감과 마주쳤을 때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순자야? 너 왜 여기 있어? 너를 데리러 왔지. 데리러? 두 사람은 카지노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감, 이런 곳 다니면 안 돼. 집에 가자. 순자야, 나도 알아.
하지만 뭐야? 김영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박의 중독성을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 느꼈던 그 짜릿함과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섰다라는 게임 꽤 재미있더라. 너도 게임을 했어? 응, 잠깐만. 그런데 30만 원이나 땄어. 김영감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오늘 20만 원을 잃었는데 아내는 30만 원을 땄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서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비난하려 했지만 자신도 게임의 재미를 맛봤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감, 우리 다시는 그런 곳 가면 안 돼. 그래야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혼자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섰다 테이블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한 판 하실 거죠? 순자는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김영감과 순자는 모두 도박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각자 은밀하게 카지노를 드나들고 있었죠. 세장 가정을 담보로 한 게임. 2달이 지난 후 김영감과 이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영감, 통장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용돈만 쓰고 있는데. 김영감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주에만 50만 원을 잃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겠네. 이상하다. 순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용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 섰다 게임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각자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감은 슬롯머신에서의 연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금액을 베팅했고, 순자는 섰다에서 이겼다가 진 돈을 되찾으려고 판돈을 올렸어요. 어느 날 김영감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카라에서 100만 원을 잃은 것이었어요. 이번 판만 이기면 다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도박에서 이번 판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영감은 결국 200만 원을 추가로 잃었고 더 이상 사용할 돈이 없었어요. 순자가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지. 김영감은 아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500만 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습관을 모를 리 없었죠. 그날 밤 순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 김영감은 비상금을 훔쳤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이번만, 정말 이번만. 하지만 훔친 500만 원도 일주일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한편 순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섰다에서 큰 돈을 잃은 후 그녀는 절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어. 순자는 남편 몰래 집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시세가 3억 정도이니까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순자는 1,000만 원만 빌리려 했지만 은행 직원의 권유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어차피 빌리는 거 한 번에 많이 빌리시는 게 좋죠. 이자율도 더 유리하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3,000만 원이라는 거금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돈으로 크게 한번 따서 모든 걸 정리하자. 하지만 도박에서 큰 판은 더 큰 손실을 의미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김영감은 비상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비상금이 어디 갔어? 비상금? 무슨 비상금? 장롱에 숨겨둔 500만 원 말이야.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비상금 위치를 알고 있었다니. 그거는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급한 일? 손자 학원비, 그리고 병원비도 있고. 김영감은 의심스러웠지만 자신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돈을 자신이 가져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김영감은 더 이상 쓸 돈이 없자 순자의 통장을 노렸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부인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확인되시네요.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200만 원이요. 김영감은 순자 명의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천만 원 대출금을 모두 잃은 후 그녀는 더 큰 대출을 알아봤어요. 신용대출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신용등급을 보니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해서. 준호는 김영감과 순자의 손자였어요. 평소 같으면 기꺼이 도와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요즘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서. 어려우시다고요? 아버지 연금도 나오시고 적금도 있으시잖아요. 김영감과 순자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손자 교육비를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달에는. 알겠어요. 그럼 다음 달에 부탁드릴게요. 민수가 간 후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감, 우리 이러면 안 돼. 나도 알아.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얼마나 잃었어? 너는? 서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고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순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이순자 씨죠? 빌려간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무슨 돈이요?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500만 원 빌려가셨는데.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사채를 썼나 생각해보니 카지노에서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소개해준 급전업체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자 포함해서 600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순자는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사채까지 쓰다니. 김영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역시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엄청났습니다. 김영감 씨 연락 안 받으시네요. 빌린 돈 1,0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1,300만 원인데 언제 갚으실 건가요? 두 사람 모두 사채에 손을 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나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어. 그리고 너한테 빌려간 돈도 있고 나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리고 사채도. 두 사람이 계산해본 총 빚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4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도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집 판 돈으로 크게 한번 따면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이들은 여전히 도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장 비극적인 결말. 집을 팔기로 결정한 지 한 달 후 김영감과 이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집 매매 대금 중 빚을 갚고 남은 2천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걸로 크게 따서 모든 걸 해결하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해봤으니 이제는 요령을 알잖아. 하지만 도박에서 요령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김영감은 바카라 테이블에서, 순자는 섰다 판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김영감은 500만 원을 따고 순자도 300만 원을 땄습니다. 역시 우리한테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파멸로 가는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김영감은 조금 더 따보려고 베팅을 늘렸고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시간 만에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순자는 주저앉았고 김영감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이 팔렸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영감과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도박이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도박을?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부모님이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좁은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당분간은 우리 집에 계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절대로 도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돈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김영감과 순자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지내게 된 지 한 달 후, 김영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간 결과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협심증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의사의 말에 김영감은 절망했습니다. 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민수는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했지만 가족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순자는 남편의 병환과 아들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순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닫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집에 가려고.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거기 있어. 순자는 이미 팔린 집을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민수의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이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학원비를 못 줄 것 같아. 괜찮아요, 아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12살 손자까지 어른스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김영감과 순자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영감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순자의 치매도 심해져 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지내야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영감, 일어나.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어. 순자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그거 내려놓아. 영감, 우리가 죽어야 애들이 편해져. 우리 때문에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순자는 치매로 인한 혼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김영감이 아내를 말렸지만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큰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민수야, 어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순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김영감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 침대에서 김영감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평생 모은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고 가족들에게 이런 짓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김영감은 심장병 악화로 세상을 떠났고 순자는 치매가 심해져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민수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도박이라는 중독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5장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지 3개월 후, 민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왜 그렇게 됐을까? 12살 아들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프셨던 거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던 거지. 마음이 아프면 도박을 하게 되는 거야. 도박 중독이라는 병이 있단다. 술이나 담배처럼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 민수는 아들에게 중독의 위험성을 교육하면서도 돌아가신 조부모에 대한 미움보다는 이해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순자를 찾아갔을 때 민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메모였어요. 민수야,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내가 할머니 역할 못해서 미안해. 도박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의식이 맑을 때마다 이런 메모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준호도 잘 크고 있고 저도 이해해요. 비록 순자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민수는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과 연금으로 받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기부해 주신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부모님이 도박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민수의 기부금은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과 중독자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박 중독 가족 자조 모임에서 상담 봉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도박 중독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도박 중독은 선택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요. 모임에 참석한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3년째 도박을 못 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형제가 사업 자금을 도박으로 날려서 가족 전체가. 민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독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함께 상처를 치유해야 해요. 민수의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절대로 도박 안 할 거야. 그래, 준호야. 하지만 중요한 건 도박뿐만 아니라 다른 나쁜 것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다른 나쁜 것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술. 이런 것들도 모두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 민수는 아들에게 단순히 도박만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생활 습관과 자제력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 민수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영감 순자 기념 도박 중독 예방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재단을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언론 인터뷰에서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요. 재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초, 중, 고등학교 도박 예방 교육, 대학생 대상 온라인 도박 위험성 교육, 성인 대상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상담 지원, 도박 중독자 무료 상담, 가족 상담 및 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 지원,
연구 활동, 한국형 도박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중독 치료 효과 연구, 정책, 제안 및 법안 개선 활동. 3년이 지난 후 재단의 활동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온라인 도박에 빠질 뻔했는데 재단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정신을 차렸어요. 남편이 재단 상담을 받고 도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버지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도 재단 일을 도와줄래?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또래 친구들에게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주고 준호는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가족의 아픔을 바탕으로 또래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 아들을 알아보곤 했어요. 어머니, 아들 민수예요. 민수, 우리 민수. 네, 어머니. 준호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순자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김영감 순자 기념 재단은 국내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장래의 중독 치료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픔이 저에게는 사명이 되었어요. 민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부모님이 남긴 것이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요. 도박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박이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라도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도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